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는데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구글에서 고든 우드 박사님의 Purpose of the Past 이렇게 좀 검색을 했더니만 이런 이제 사진들, 그러니까 책 표지하고 이 교수님 얼굴을 동시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저도 한번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은근히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역사책. 역사라는 말만 들으면 좀 따분하고 재미없죠. 오늘 이분이 쓰신 The Purpose of the Past라는 책의 인트로덕션 앞부분에 몇 페이지를 읽어볼 거예요. 정말 재미없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을 아무도 안 볼 텐데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일지 한 번만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건국한 해가 언제죠? 미국이란 나라가 딱 생겼다. 1776년이라고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아메리카 독립혁명, 조지 워싱턴, 그죠? 토마스 제퍼슨, 톰 페인, 뭐 이런 이름.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라는 그 신문에서 1619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해요. 1619 프로젝트. 대충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진정한 건국은 1619년이라는 거죠. 이제 그 백인 노예상들이 그 플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작 개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갖다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데리고 온 처음으로 싣고 온 그 해. 그걸 1619년. 사실 그게 진정한 미국이 건국한 해다.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조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당당하게 우리의 조상님을 복권시킬 필요가 있고, 따라서 미국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일견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는 거죠. 굉장히 백인 중심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죠? 소수 인종이라든지 흑인들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로 보이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몇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반론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그런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이 고든 우드 브라운 대학교 역사 교수님이신데, 이분을 저는 이제 그 논쟁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굉장히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대중적인 언어로 이렇게 쉽게 그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바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사는 역사, 과거는 과거인데 우리도 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나 건국일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어요. 광복절 말고 건국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갖다가 부정하는 어떤 것처럼 비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역사적인 논쟁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경우에도 약간 그런 거라고 약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든 우드 박사님의 글에 되게 이제 공감 가는 바가 많고 이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The Purpose of the Past라는 과거 이제 저널 여기저기 이런저런 저널에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리뷰죠. 리뷰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뭐 저 같은 역사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봤을 때 굉장히 재밌고 좀 이렇게 유익하게 읽었던 책이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트로덕션만이라도 책 전체를 갖다가 약간 좀 개괄하고 소개하는 영어 공부입니다. 영어 공부. 거기다가 역사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리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는 아마 역사학에 대해서 아니면 미국사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검색으로 걸려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되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따분한 영어 플러스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구글 검색 창은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의 그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챕터 1은 뭐 Influence in History, 역사학에 있어서 Anachronism, 역사, 내러티브 역사라는 게 있나 봐요. 챕터 3, 역사에서의 교훈을 얻는다는 거 했을 때 그 교훈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사에서의 연속성, 역사와 신역사주의라는 학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는 혹시 픽션인 거 아니야? 픽션, 허구 아니야?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는 허구 아니야? 역사라는 게 일반 대중들이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저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결정짓는 거 아니야? 하이 폴리틱스? 야, 우리 너무 큰 것만 얘기하는데 자그마한 것들 한번 집중해보자. 예를 들면 조선시대 집신의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 진리라는 거는 과연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걸까? Truth in history. 그 다음에 역사 vs political theory. 역사학만의 어떤 어떤 도메인이 있을 텐데 정치론과 역사학의 관계는 무엇일까? 역사를 얘기할 때 요즘 굉장히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상 옛날에 항상 무슨 뭐 계몽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사상이 이제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빼놓고 역사를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헤리티지라는 용어가 있고요. 비교 역사학,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히스토리,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역사학이 많이 흔들렸었죠. satirical history, multicultural history, 다문화 사회, 다문화주의. 그다음에 역사라는 것과 미스, 신화라는 것. 그다음에 문화 비평으로서 역사.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화두인 race, class, gender와 역사 글쓰기. 그다음에 이 고든 우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프리젠티즘이거든요. 현재의 눈으로 너무 과거를 막 재단하는 거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저는 다 이렇게 목차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트로덕션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좀 따분하고 재미없더라도 영어 공부한다는 셈 치고 이렇게 시험 영어에서 편입 영어가 되었든 수능 영어가 되었든 공무원 영어가 되었든 요즘에 이제 역사 관련 지문이 곧잘 한두씩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개별 학문으로서 역사학이 뿐만 아니라 다 중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과학이라 하더라도 과학사가 나올 때 이런 역사학적인 논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 경제학도 마찬가지겠고요. 정치학도 마찬가지, 철학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몇 가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봤을 만한 대목을 형광색 칠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아주 culmination, 정점. 지난 40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의 어떤 culmination. 그게 뭐냐면 역사를 쓰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혁명이라고 한 역사학자가 불렀던 것. 굉장히 역사 글쓰기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 한 4, 50년의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 이래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연구의 풍토가 바뀌었나 봐요. 자, 정치가, 장군, 외교관, 그 다음에 어떤 고위 어떤 기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 대신에 historians began concentrating on ordinary folk and marginal people. 평범한 어떤 백성들, 민초들, 그 다음에 주변부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대요.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 흑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 the silent, 그죠? 1970년대 즈음에 이런 새로운 이걸 사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태까지 히덜트 잊혀졌던 사람들에 대한 사회사가 이제 이런 역사 학계의 라이팅을 갖다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사. 근데 사회사가 은근히 좀 따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제 큰 거보다는 정치 이런 거보다는
정치는 뭐 거의 신경도 안 쓰고 가장 사적이고 가장 주관적이고 과거에서 가장 덜 액세서블한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었던 측면들을 갖다가 막 탐구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뭐 결혼의 얘기, 뭐 결혼사 있잖아요. 뭐 조선 풍속사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sexual relations, 성적인 어떤 관계,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child abuse, 아동학대라든지. 그 다음에 되게 사회사다 보니까 되게 통계학적인 것도 되게 많고요. 그죠? 따분하죠. 저도 역사책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어떤 역사책을 읽고 계시나요? 모든 역사책이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역사책이 있는가 하면 되게 따분한 재미없는 역사책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대체를 보여주었다. 미국 사람들이 점점 더 흥미를 잃더라. 이런 사회 역사, 사회사 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가르치고 있었던 이런 종류의 사회 역사,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역사학이 약간 좀 인문학이다 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그죠? 약간 이제 깊이 되는 학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역사학 안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역사학 1970년대 80년대 역사학은 어떤 통합된 여러 어떤 학자들을, 다양한 학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하나로 뭉쳐주게 만들어주는 센스 오브 퍼포즈 같은 것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 이제 산산이 이렇게 조각조각, 그죠? In no other field,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광범위한 sense of disarray, 이거 우리 이거 완전 오합지졸 아니야? 왜 이거 뒤죽박죽이야, 그죠? 이런 센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In no other discipline, 다른 어떤 학문에서도 그런 어떤 많은 주도적인 어떤 인물들, 역사학계에 이제 그 주도적인 인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막 실망과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을 막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역사계의 분위기가 되게 침체된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건 이분의 얘기예요. 미국 역사학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뭐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냥 기술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모임, 그리고 지들끼리만 끼리끼리 얘기하는, 지들만 통하는 말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을 끌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또 이거에 반해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내러티브로 돌아가자,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 사회사 말고 내러티브로. 근데 어떤 종류의 스토리텔링이냐면, 역사하면 무조건 이야기 아니었어? 로마인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삼국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통적인 큰 내러티브로 돌아가는데 참여하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야,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냐? 옛날로? 야, 옛날에 그 내러티브는 이런 거 아니었어? 여자들이라든지 마이너리티즈들을 갖다가 국가 어떤 이야기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글쓰기였잖아. 그런 역사학은 나 돌아가지 않을래. 그들은 대신 뭘 원했어요? Multicultural diversity, 다문화 다양성을 프로모트, 진작하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대자를 발견했대요. They could best so,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화적인 다양성을 갖다 진작시킬 수 있는데, 야, 이제 사회사 버리고 이제 사회사를 문화사로 바꾸자. 문화에 약간 집중하는 그런 어떤 역사학을 펼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었던 그런 역사 수업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되었을 때 대부분의 역사학자, 미국의 역사학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전적으로 문화사에 이제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하고 성이죠. 이런 이슈에만 집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비판하는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1619 프로젝트가 아주 약간 고가웠을 거예요. 이런 새로운 문화사는 아주 이론에 의해서 딱 고정되어 있었대요. 이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거는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제 과거사를 연구하는 거니까 되게 팩트에 집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런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을 막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아주 이론의 홍수였거든요. 역사학만 아니라 뭐 문학 이론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모든 인문학이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heory라는 것이 점점 더 역사학자들에게도 중요하게 되었다. 정신분석학, 해체주의, 후기구조주의, 막스주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문학 작품을 막 난도질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반성합니다, 저도. 그런 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큰 이론. 근데 이런 문화사에 대한 어떤 이제 문화사로 넘어갔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그런 이론들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쪽 이런 이론에 잔뜩 취해 있었던 문학 분야의 학자들의 리드를 따라서 1980년대 역사학자들도 막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화사 속으로 새로운 이론들, 특히 프랑스 지식인들, 자크 데리다, 아까 해체주의, 미셸 푸코, 후기 구조주의, 그죠?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막 흡수하고 막 적용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막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인신론적인 회의론, 그 다음에 장르의 흐려짐, 장르 사이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짐, 문학학자들에게는 좀 나름 타당하게 보였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문학에는 기존의 해석을 계속 의심하고 그 다음에 장르도 막 허물어지고 경계가 없고 들쭉날쭉 막 갖다 쓰고, 근데 이거는 문학에는 되는데 역사학에는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역사학자들에게는 되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만약 역사학자들이 의심을 해버린다면 분명히 역사학자들은 이걸 가정하고 연구를 할 거 아니야. 객관적인 과거의 어떤 현실, 그들이 밝혀내려고 리커버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게 의심하면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단순히 과거를 구성하는 것일 뿐이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약간 픽션하고 유사한 무언가를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들은 여지를 갖다 열어두게 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어프로치와 새로운 종류의 어떤 소재, 이것의 가능성도 열어 제끼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허물어뜨리는 거기도 하단 말이야. 바로 어떠한 종류가 되었던 역사적인 재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런 문화사들 중에서도 약간 페미니즘 역사학에 대해서 이분께서는 약간 좀 비판적이세요. 많은 페미니스트 역사학자들, 특히 이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서 이분들께서 그렇게 이론을 갖다가 수입하기 급급했다는 거야. 그래서 1980년대 한 여성주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난대요. 푸코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남성 중심적인, 이제까지 남성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역사를 전부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페미니즘에 입각한 역사학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어떤 한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야, 그건 너무 180도 바꾸는 거 아니야. 만약 그래서 여성주의, 여성의 지배, 여성이 주도의 어떤 역사학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남성 주도의 역사학만큼이나 편향된 거잖아요.
야, 이거는 핵무기를 쓰자는 거랑 다를 바 없다. 근데 그 핵무기라는 것은 나중에 그 똑같이 너도 똑같은 입장에 당한 핵무기 맞게 될 거라는 거죠. 새로운 페미니스트 역사학 그 자체에 대해서 이용될 것이다. 그 핵무기가. 그랬더니 그 여자와 그건 나중 문제. 그죠? 그건 나중에 걱정할 문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단 바꿔보자. 그러니까 되게 임시방편적인 거죠. 학자로서 가져야 될 정말 뭐랄까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자세,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고 이분은 본 것 같아요. 그런 역사학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론으로부터 어떤 걸 좀 받아들인 걸까 이제 이분께서 이제 회고를 약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레이스하고 젠더, 인종과 젠더의 이슈에 관해서 쓰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나 이거 쓰고 싶은데 구실을 삼은 거죠. 나 레이스하고 젠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욕망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졌다? 굉장히 되게 자극을 주고 가치 있는 어떤 기여. 왜냐하면 편향된 시선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바라본 시선은 없었을 테니까 분명히 뭔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 아주 확장됐어요. 지난 40년간에 걸쳐.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성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비슷하게 인해스되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좀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아카데미 역사와 파퓰러 역사 사이에 갭이 생겨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카데믹 쪽에서는 레이스하고 젠더를 팠어. 근데 일반 대중들은 레이스하고 젠더 이거는 솔직히 너무 치우친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학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굉장히 끄는 그런 역사책을 막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써줘야 되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에 EBS라든지 평가원 지문에 보면은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지문이 되게 많아요. 이런 단어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이런 단어는 아니더라도 얘네랑 굉장히 유사한 영향을 받은 듯한 구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구성. 현실에 대한 재구성, 현실에 대한 구성. 해체, 탈중심화, 텍스트성. 현실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거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어떤 텍스트로 이 현실이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다른 것이 돼버린다. 그 다음에 본질주의. 너는 되게 본질주의에 빠져있다. 본질이라는 것은 없어. 뭐 이런 어떤 말들과 함께 아카데믹 역사 글쓰기를 갖다가 굉장히 에스프레딕, 지들끼리만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인월 다이렉티드가 되는 거죠. 마치 문학 비평가들의 글쓰기가 그런 것처럼.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거다. 왜냐하면 역사학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와이드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굉장히 대중적인 글쓰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이런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역사 글쓰기의 어떤 정당화는 무엇이냐? 도대체 역사 글쓰기를 우리가 왜 하는 건데? 역사글을 왜 읽고? 우리는 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읽는 거지? 교훈을 주니까 임진왜란 때 그 의병들 울컥 저분들의 어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저 구한말 저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실정과 오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는 저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 근데 이 글쓰신 분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교훈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역사가 많은 자잘한 교훈을 준다.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약간 이런 거지. 강사로 치면은 쪽집게 강사들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되게 정통파이신 거지. 당연히 인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교훈을 안 준다. 역사는 교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기가 별로 없겠죠. 역사라는 거는 중요한데 과거에 대한 지식이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에 표피적으로 딱 떠오르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나를 더 잘 알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는 거는 다 자기 자신을 다 잘 보기 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이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인문학적인 어떤 학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정한 교훈을 갖다가 가르쳐주지 않아. 하지만 정말 말해준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말해준다. 답은 없다. 일본은 이렇게 말해왔다. 어떤 사회에서 역사라는 것이 마치 한 개인에게 기억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개인에게 추억과 기억이 있는 것처럼 한 사회 안에도 역사라는 추억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분은 또 이것도 까고 있어요. 우리 되게 무슨 기념회, 기념사업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추모회. Without memory.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개인은 고립화되고 자기가 있어왔던 곳으로부터 단절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당연히 정체성도 이제 훼손되겠죠. 근데 이건 개인에게 있어서 기억은 정말 중요한 건데 사회에 있어서 역사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히스토리 앞에다 크리티컬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이건 반칙인데 앞에서는 크리티컬이란 말 안 붙였거든요. 늘 긴장이라는 것이 있어 왔다. 히스토리와 메모리 사이에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쓰는 것과 사회가 나 이거 기억할래 라고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딱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제 편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쓰는 거는 총체적인 거고. 그런데 그 긴장이라는 것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 최근만 그랬으려고요. 자, 전문적인 역사 기술의 시작 이래로 한 100년 전부터 시작됐었는데 비판적인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비판적 역사학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역사학자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 사람이 별로 역사학자로 치지도 않을 기억을 트랜스포머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기억이 가지고 있는 오류들을 갖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그 기억을 좀 더 애큐리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역사학이라는 거는 그냥 기억이라는 재료만 갖고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결국 그걸 갖다 트루스까지 가게 만들고 노력하는 게 역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신화죠. 그런데 바로 역사학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화들을 갖다가 파괴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과거의 진실을 갖다가 확립하는 게. 정말 따분한 이야기 하고 계시네. 하지만 저는 이런 게 난 참 좋습니다. True History라는 거는 진정한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의 본성상 그 역사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그냥 도식화된 일반화를 갖다가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삶의 목적을 해석해 왔었던 그 단순한 일반화. 역사의 역할은 바로 그 단순한 일반화를 제거하는 거야. 되게 단순하게 역사나 이런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분은 반대하세요. 선각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617 그 프로젝트 가만히 보세요. 모든 백인은 잠재적인 어떤 노예 소유자이다. 나쁜 새끼들이다.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인류의 역사를
클린즈하는 거야. 그런 좀 나쁜 거짓된 어떤 비전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역사라는 거는 명확히 기억의 적이래요. 너무 멋있네. 역사라는 거는 영원히 의심한다, 기억을. 그리고 역사의 진정한 임무는 그 기억을 갖다가 내리눌러서 파괴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완전히 눌러서 파괴할 수 없다. 그죠? 메모리도 메모리에 힘이 있으니까. 그죠? 멋있네. 역사가 만병통치약이고 역사가 모든 걸 다 해낼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새로운 역사, 요즘에 좀 대세인 문화사 역사에 대해서 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이 새로운 이 문화 역사학자들의 다수는 이런 메모리를 갖다가 디스트로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메모리를 재구성해. 메모리를 유용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특정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가 흑인이야. 내가 흑인 역사학자야. 흑인들이 너무 핍박받아왔어. 안 돼. 흑인들을 백인들 못지않게 좀 동등하게 대우받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그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백인 위에 올려놔야 돼. 자, 흑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번, 백인의 나쁜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도구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야. 쓸모 있냐 쓸모 없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문화 비평가로서 바라본대요. 과거를 이렇게 조물딱 한다는 거죠. 현재를 위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약간 좀 편향된 뭔가 정치학자에 더 가까운 역사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에 기반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역사학자들은 과거가 지금 당장 렐러번트하고 나한테 적용 가능하고 유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이용해서 현재의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체성을 갖다가 만들어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를 떠안고 과거를 더 열심히 파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브레이크 프리, 결국에는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도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의도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조야한 게 아니냐는 거야. 과거를 즉시 이용 가능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이. 아무튼 이런 노력 속에서 이 학자들은 과거의 인티그러티,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진실성과 과거의 과거다움을 갖다가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미국 헌법에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정신, 흑인의 정신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더 부각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꼭 진리만이 기준이 돼야 돼? 학교에서 소셜 사이언스지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좀 약간 진리랑 조금 어긋나더라도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런 말도 있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거짓이, 그죠?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야, 이런 종류의 그 왜 있잖아요. 쓸모만 찾는 거. 그 다음에 현재에 입각해서 과거를 재단하는 거. 이것이 너무 이 미국 학계라든지 미국 사람들의 의식에 만연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약간 비판도 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현재에 너무 현재에 입각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의 연구의 다수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관심사여야만 하는 것에 바로 과거의 과거다운 진정성. 그래서 프랑스 역사학자인 막 블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죄라고 불렀던 것을 범한다는 거죠. 아나크로니즘, 시대착오주의. 야, 그 과거는 과거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너 왜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갖다 재단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1619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깠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대한 관심이 역사학자는 현재를 완전 차단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설명은 우리 자신의 시대, 현재의 어떤 이슈와 문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쉐이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The best and most serious historians. 최상의, 가장 진지한 역사학자라면. 보세요, 여기 또 나와. Have come to know that. 알고 있다. 역사를 쓰려는 어떤 원래의 충동이 프레싱한, 나를 갖다가 지금 압박해오는 현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절대 현재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돼서는 안 돼. 가장 최상의, 가장 정교하고 가장 sophisticated한 역사, 슬레이버리에 대한, 그 다음 여성에 대한 가장 베스트하고 가장 sophisticated한 역사는 바로 당면한 어떤 그 요구, 현재의 요구에서 벗어났을 때 진짜 그런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복잡성과 함께 그것만의 맥락 속에서 과거를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진짜 좋은 역사서가 나오고 역사 연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드루 파우스트라는 분의 Mothers of Invention 이런 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complexity that we find in that different world comes with the realization that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잖아요. 과거는 분명히 우리랑 다른 세계일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다른 세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복잡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참여했었던 그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한계가 있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들. 아니, 그들이 인식은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죠?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힘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인구학적인 어떤 이동, 경제적 어떤 발달, large scale cultural patterns, 그죠? 이런 것들. 역사라는 드라마는, 그래, 드라마 중에서도 비극이라고 해야겠지? 역사라는 비극은 바로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긴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바로 의식적인 의지와 참여자들의 어떤 그 의도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조건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고 사람들의 미래를 형성짓던 그것 사이의 어떤 긴장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쪽만 부각하게 된다면 나쁜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은 아닐 거래요. 그죠? 역사 덕후들 있잖아요. 막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막 바로바로 그냥 다 얘기하는, 그게 역사적인 센스를 보장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역사적 의식이라는 게 뭔데? 다른 의식을 가지는 거야. 역사적 의식이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통합시키는 거야. 바로 어떤 이해의 방식인데 깊이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역사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해줘. 역사를 꼭 공부해야겠네요. 역사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더 풍요롭게 해줘. 역사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을 다르게 바라봐. 4차원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냥 정체성? 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여성으로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더 심화시켜주고 복잡하게 해줘. 그 정체성을.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접근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죠. 역사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정체성이라는 것도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발전해 왔는지를 갖다 보여줌으로써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현재 우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발전된 존재는 쉽게 조작되거나 변모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야.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 과거 몇십 년 동안 이런 말. 현실에 대한 문화적인 구성.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센스야. 세계는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트집을 잡고 싶지 않대요. 현실에 대한 문화적인 구성. 단 조건이 있어. 이것이 이것으로서 이해되는 한. 역사적인 구성이라고 이해되는 한. 근데 너무나 자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렇게 생각해. 현실에 대한 문화적 구성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들, 인간들이 그 현실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럼 마음대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 구성이란 말을 통해서. 문화와 사회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또 그것들은 우리의 현재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리메이드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도 보여. 아니,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역사적인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마 다르게 생각할걸? 이렇게 이런 세상 만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분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학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과거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와도 관련된 글이다. 미래와도 연관된 어떤 학문이다라고 하면서 후반부에서 어떤 미래와 하는지가 뒤에 나와 있죠. 보세요. 정도를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과거의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환경과 상황과 맞서 씨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를 깨닫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는 거예요. 역사학 연구로부터 나오는. 과거를 그 전체의 그 복잡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적인 지혜와 겸손 이런 것을 획득하는 것이고 인생에 대한 비극적인 어떤 센스를 갖다가 얻는 것이다. 비극적인 센스라는 것이 단순히 슬프거나 비관적인 어떤 센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단지 우리 삶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센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난 이 대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사회학, 정치과학, 심리학, 다른 사회과학들과 다르게 이런 과학들은 뭘 주나요? 미래를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잖아. 근데 역사라는 거는 회의, 우리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갖다가 주입해 준다는 거예요. 이야, 멋있어요. 어떤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좀 중간중간 되게 길었는데 40여 분이나 됐네. 여러분 직접 한번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목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두 편만이라도 읽어보시면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거 역사를 좀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글로서 다 돌아올게요. 지금 학생들이 막 불러요. 수업하자고. 지금 이거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